주주와 경영진의 갈등, 그 다음에 외국인과 국내 그 대주주와의 그런 싸움, 그리고 그런 대결 구조를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사실 알고 보면 그거는 굉장히 잘못된 시각입니다. 기업 지배 구조라는 거는요, 어떤 제로섬 게임이 아니에요. 한 사람이 부자가 되고 대신에 한 사람이 그것 때문에 불이익을 받거나 그런 게 아니고, 코퍼레이트 거버넌스라는 거는 모두 다 잘 되게 하는 겁니다. 근데 한국에 와서 그게 굉장히 왜곡돼 있어요. 그래서 한쪽이 만약에 외국인이 주장을 하면 외국인이 어떤 한국의 부를 뺏어가는 걸로 착각을 하는데, 그건 지극히 잘못되는 거죠. 그래서 코퍼레이트 거버넌스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게요. 좀 더 우리가 코퍼레이트 거버넌스가 왜 중요한지, 기업 지배가 왜 중요한지 잘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기업 지배 구조와 실제로 기업 지배 구조가 어떤 것인지,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합니다. 우리가 코퍼레이트 거버넌스가 나빴을 때 심각한 일이 났죠. 그 대표적인 예가 뭘까요? IMF예요. 만약에 코퍼레이트 거버넌스가 좋았다면, 기업 지배가 좋았다면 IMF가 일어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잘못된 그 기업이 잘못된 방향으로 갈 때, 거기에 재정수산이 없었을 때, 그때는 위기가 오게 돼 있죠. 또 하나 예가 뭘까요? 그 미국의 금융위기입니다. 미국의 금융기관이 그 CEO들, 경영진이 굉장히 그리돼 있죠. 엄청난 욕심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은행들이 은행장들의 그 보너스가 막 몇 천만 불 되니까 경영진이 욕심이 생긴 겁니다. 은행끼리 경쟁이 생긴 거죠. 그래서 누가 더 돈 가지고, 은행 돈 가지고 누가 더 리스크를 많이 지느냐, 누가 레버리지를 많이 하느냐, 누가 극도로 위험을 가져가느냐, 그렇게 CEO끼리 자기의 이익에 대해서 경쟁을 하게 된 거죠. 근데 그걸 시스템이 막지 못한 겁니다. 그게 기업 지배구조의 잘못이에요. 그래서 국가 위기가 온 거예요. 어떤 은행 하나의 기업 지배구조의 문제가 아니고, 그게 그 나라의 경쟁력을 떨어뜨립니다. 그만큼 기업 지배구조가 중요한데, 한국에서는 자꾸 대결 구도인지 착각하고 있죠. 한 사람이, 주주가 이기면 대주주가 잘못되는 걸로, 대주주다 경영진이나 주주나 다 같이 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 지배 구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식을 다시 할 필요가 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구나.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지을 수 있구나. 특히 요새 기업 지배 구조는 더 중요하죠. 왜 그럴까요? 젊은 사람들이 주식에 투자했다는 사실입니다. 동학개미라고 그러죠. 그 사람들을 누가 보호해야 되겠죠. 그 사람들은 돈이 많은 사람들이 아니죠. 어려운, 아까운 돈을, 월급의 일정 부분을 그 경제 독립을 위해서 투자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가나 기업이나 다 같이 그 사람들의 돈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게 기업 지배 구조예요. 이 젊은 사람들이 투자했을 때 이 사람들의 그 귀한 돈을 어떻게 보호하느냐, 그게 결국은 기업 지배 구조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투자를 보호하는 거예요. 그게 어렵지 않죠. 근데 보호하면 어떻게 되죠? 굉장히 중요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 기업의 신뢰성이 늘어나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주가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지금 테슬라니 아마존이니 그런 기업들의 주가가 올라가는 이유는 뭘까요? 신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펀더멘털이 좋기 전에 주가가 먼저 올라가요. 왜냐? 이 기업의 경영주가 이 경영을 할 때 앞으로 이익이 많이 나올 거라고 예상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경영진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게 결정적이에요. 근데 한국에서 안타깝게도 한국의 많은 사람들이 한국 자본시장은 못 믿겠다, 해외에 투자하겠다 그러잖아요. 그게 결정적인 거죠. 왜 한국 기업에 투자하지 않고 미국에 있는 기업에 투자한다고 그럴까요? 신뢰가 부족한 거예요.
그게 기업 지배구조입니다. 내가 이 기업에 투자했을 때 정말로 내가 이것 때문에 노후 준비할 수 있을까? 내가 돈을 벌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럼 누가 손해볼까요? 주주 전부 손해보는 거예요. 대주주도 손해봅니다. 경영진도 손해봐요. 개인도 손해봅니다. 또 누가 손해보죠? 국가가 손해보죠. 투자를 못 받죠. 외국인도 한국 기업에 투자 안 하죠. 국가적인 손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 지배구조라는 거는 어떤 한 집단을 위한 게 아니에요. 우리 국가의 경쟁력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의논이 돼야 돼요. 기업 지배구조는 대결이 아니다. 우리 무조건 좋게 가져가야 된다. 그게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기업 지배구조를 좋게 할까? 어떻게 하면 외국인들이 들어올까?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야 돼요. 그러면 다 같이 돈을 버는 겁니다. 대주주도 마찬가지예요. 대주주도 이상하게 자회사 만들어서 그거를 빼돌려서 그거는 크지 않아요. 그 돈은 크지 않습니다. 정말 큰 돈은 그 기업의 시가총액이 늘어나는 거예요. 시가총액이 늘어나는 게 훨씬 대주주도 돈을 많이 법니다. 근데 그런 논의가 잘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런 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기업 지배구조가 왜 중요한지, 시가총액이 왜 중요한지, 그게 국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 이게 선순환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 정점에 있는 게 코퍼릿 거버넌스예요. 기업 지배구조입니다. 자본주의의 핵심이에요. 주식시장이라는 거, 주식이라는 제도. 주식이라는 게 제도가 뭐죠? 처음에 네덜란드에서 생겼다고 그럽니다. 인간이 만든 것 중에서 가장 영리한 제도예요. 그래서 그 주식회사라는 컨셉이 나와서 내가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데 돈은 없죠. 그래서 여러 사람들한테 돈을 투자를 받아서 자기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게 된 거니까 굉장한 일이죠. 그래서 네덜란드가 전 세계를 지배할 수 있었고 그게 영국으로 간 겁니다. 그래서 영국이 그 꽃을 피웠고 자본주의 꽃을 피웠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갔죠? 미국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 제도를 아주 영리하게 이용한 거죠. 코퍼릿 거버넌스의 중요성을 미국은 아는 거예요. 딱 두 가지입니다. 경영진이 나쁜 짓을 했을 때는 아주 가혹하죠. 진이 그 감옥에 가는 거를 몇십 년 때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본주의를 풍성하게 하려면 그 배드 애플이죠. 나쁜 사과는 가차없이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본주의를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한국도 그렇게 가야 돼요. 과거는 어떻다고 해서 상관없지만 앞으로 한국이 자본주의에 정말 꽃을 피우려면 이 코퍼릿 거버넌스의 개선이 없이는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죄송합니다. 이게 영어인데요. 피델리티에서 코퍼릿 거버넌스에 대해서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피델리티는 세계에서 가장 큰 자산운용사죠. 근데 거기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코퍼릿 거버넌스라면 단순하게 얘기하면 모든 주주들, 모든 참여자들이 똑같이 출입돼야 된다는 거예요. 똑같이 대접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도 그런 컴퍼니들, 아주 그 회사의 책임을 충실히 하는 기업에 투자를 해야 가장 높은 수익을 날 수 있다는 거죠. 정확한 거죠. 그래서 코퍼릿 거버넌스라는 거는 그런 좋은 기업에 투자를 해야만 돈을 벌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그런 기업에 투자하면 시가총액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런 기업이 많이 나올수록 그 나라의 자본주의는 꽃을 피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본주의의 근간이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컨셉인 거죠. 그래서 이 메커니즘이죠. 회사의 메커니즘이에요. 여러분 다 아시는 겁니다. 주주들, 주주총회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우리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선거가 있듯이 이 주주총회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한 국가가 운영하는 거와 회사가 운영되는 건 똑같은 거죠. 당연히 그 투명성이 있어야 되겠죠. 거짓말이 있으면 안 되겠죠. 정직해야 되겠죠.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겠죠. 그 다음에 그 뭐죠? 그 반대할 수 있는 세력이 필요하잖아요. 일방적으로 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인디펜던트 디렉터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필요 요건이죠. 그 인디펜던트 디렉터라는 거는 독립적인 이사죠. 이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다음에 오디트 커미티가 필요하죠. 그 회사의 그 숫자가 정확한 건지 그 커미티가 필요한 거고. 그다음에 오너십 스트럭처죠. 누가 얼마큼 주식을 갖고 있는가, 누가 더 많은 오너십을 갖고 있는가. 이겁니다. 이 5개가 결국은 핵심이에요. 어떤 기업이 움직일 때. 그래서 코퍼레이트 거버넌스가 좋다는 거는 뭘 의미할까요? 이게 좋은 점이에요. 굉장히 중요하죠. 회사가 성공합니다. 왜냐하면 결정을 내릴 때 한 사람의 결정이 여러 사람이 같이 결정하는 거죠. 반대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거를 막을 수가 있죠. 그래서 기업이 성공하게 돼요. 우리 IMF 때 많은 기업이 도산한 거는 그 기업들이 돈을 못 벌어서 도산한 게 아니에요. 대부분의 회사가 도산하게 된 이유는 기업 지배 구조가 열악했던 거예요. 한 사람이 어떤 결정을 할 때 다른 사람들이 이건 아닌데 저렇게 가면 더 좋을 텐데 그런 시스템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잘못된 대로 가는 거를 방치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결정적인 우리가 그래서 IMF를 겪게 됐고 엄청난 고통을 겪게 된 게 결국은 코퍼레이트 거버넌스예요. 기업 지배 구조입니다. 그리고 주식 가격이 올라가죠, 당연히. 왜냐? 시장에서 그 회사의 가치를 높게 쳐주는 거예요. 이 회사 제대로 굴러가는구나. 그 다음에 균형이 잡힌 회사구나. 반대를 수용할 수 있는 그 문화구나. 그래서 가격이 올라갑니다. 많은 한국 기업들이 지금 디스카운트로 거래되는 이유가 이거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는 거예요. 정말로 내 돈이 보호가 될까? 정말로 배당을 많이 해줄까? 거기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식 가격은 떨어지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주식 가격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내 자금 조달 비용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의 테슬라 예를 들을게요. 시가총액이 몇백조가 되니까 테슬라는 어떻게 될까요? 계속 잘 돼요. 왜 잘 될까요? M&A가 쉽습니다. 주식 가격이 오르니까 그걸로 계속 사버려요. 만약에 어떤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가 있다. 그러면 주식을 줘버립니다. 시가총액이 높으니까 그게 가능하죠. 그 다음에 훌륭한 사람들을 뽑을 수가 있어요. 저쪽은 뭐 연봉이 100만 불인데 우리는 200만 불 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주죠? 스탁 옵션으로 주는 거예요. 주식으로 주는 거죠. 코스트가 작아졌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기업 지배 구조라는 거는 그 회사가 더 잘 될 수 있게 하는 결정적인 결정적인 그런 도구를 제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가총액이 올라가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걸 올리기 위해서는 시장의 신뢰예요. 저 경영진은 나를 위해서 정말 일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펀드 매니저가 기업을 고를 때는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게 경영진의 자질입니다. 저 경영진은 내가 믿을만하구나. 내가 10년, 20년 투자했을 때 내가 큰 이익을 볼 수 있겠구나. 그게 결정적인 거죠. 그래서 기업 지배 구조가 이렇게 좋은 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코스트 오브 캐피탈을 줄일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캐피탈리즘이죠. 자본주의에 대한 신뢰를 갖게 돼요. 그 나라의 자본주의는 정말로 페어하구나. 믿을만하구나.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한 국가의 성패도 좌우하는 거예요. 한 기업에 머무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로우 소셜 코스트. 너무 재미있죠? 기업 지배 구조가 나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송사가 일어나죠. 그래서 많은 쓸데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감옥에 가지 않으려면 검사가 들어가죠. 그 다음에 재판관이 들어가죠. 그 다음에 1심 들어가죠. 2심 들어가죠.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쓸데없이 그 세금을 받고 일하는 사람들이 투입이 되게 됩니다. 그럼 그 나라는 어지러워지죠. 쓸데없는 비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 5가지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코퍼리 거버넌스가 좋을 때는 정말로 그 나라의 성패까지도 좌우한다는 겁니다. 그럼 나쁜 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가장 코퍼리 거버넌스의 나쁜 예는 어떤 한 그룹만 위에서 일하는 거예요, 경영진이. 그러니까 어떤 특정 그룹의 이익만 대변하는 회사가 가장 나쁜 코퍼리 거버넌스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항상 결정을 회사를 위한 결정을 내릴까요? 아니면 특정 그룹을 위한 결정을 내릴까요? 치명적이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회사는 좋아질까요? 나빠질까요? 나빠질 수밖에 없죠. 회사를 위한 결정이 아니라 특정 그룹을 위한 결정을 하기 때문에 모든 결정을 그렇게 내기 때문에 회사는 나빠집니다. 나빠지면 어떻게 되죠? 주가가 떨어지죠. 주가가 떨어지고 그 회사의 레퓨테이션, 평판이 나빠지죠. 그러면 회사가 존재가 위태로워집니다. 우리 IMF가 좋은 예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회사가 장사를 못해서 망한 것보다 잘못된 기업 지배 구조 때문에 망한 게 대부분이에요. 당연히 회사가 망하고 그 다음에 반대죠. 이 코스트가 늘어납니다. 사회적인 코스트가 늘어나요. 쓸데없이 신문에서 막 나오고 또 누가 오르니 누가 하니 그 다음에 그 소모전이 일어나는 거죠. 정말 중요한 주주들의 작은 투자가들의 이익을 보호하는 게 아니고 누가 그러니 뭐 외국인이 들어왔느니 쓸데없이 소모전을 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돼요? 다 망하는 거죠. 주가가 떨어지면 다 망하는 거죠. 대주주도 나쁘고 소액주주도 나쁘고 국가적으로 나쁜 거죠. 그다음에 그 나라의 자본주의가 위험하게 되겠죠. 이거는 한 그룹의 싸움이 아니에요. 이거는 아주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아지게 하느냐? 뭐 보드 멤버가 중립적이어야 되겠죠. 그다음에 보드 멤버들이 다양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보드 멤버를 다양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쓰고 있는데요. 인종적으로 흑인도 인종, 흑인, 뭐 히스패닉 이런 사람들을 많이 들어오게 하려고 그래요. 그다음에 여성.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이 이 보드 멤버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다양한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걸 중요시 여깁니다. 한국은 인종 문제가 별로 없죠. 그래서 한국은 여성이 많이 들어와야 돼요. 여성이 이 보드 멤버에 들어와야 됩니다. 여성들이 인구의 반이 여성인데 한국의 여성 비율은 거의 뭐 2%, 3%밖에 되지 않는 게 치명적인 거죠. 다양한 의견이 회사에서 반영이 안 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 다음에 법이 많이 바뀌어야 됩니다. 법이. 그래서 모든 주주들의 이익을 보장할 수 있는 법이 만들어져야 되죠. 그 다음에 기관 투자가들이 이제 법이 만들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법이라는 거는 어느 페널티의 문제가 아니고요. 법이라는 거는 많은 매일매일 회사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주주들의 그 발언권을 높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주들이 해결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형사에서 정부가 들어와서 이 회사의 문제를 푸는 거는 맨 마지막 수단이에요. 그 전에 주주들끼리 의논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죠. 왜냐하면 주주들이 주인이거든요. 주인들끼리 알아서 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거기에 그 법이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주들이 그 법 안에서
자기 목소리를 낼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대주주가 잘못했을 때 나는 주주로서 나는 이렇게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법이 중요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관 투자가들도 자기 이익을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경영진이 잘못된 방향으로 갈 때 거기에서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역할을 기관 투자가가 해야 됩니다. 여성들 그 디렉터들이 많이 나와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그 법이 판사가 들어가서 검사가 들어가서 회사 일에 관여하는 경우는 지극히 드물어요. 주주들끼리 아니면 캐피탈 마켓 안에서 하는 게 좋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경영진이 일을 못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적대적 M&A가 일어난다. 내가 이 회사를 경영하게 되면 주당 이 회사의 가치를 2배로 높일 수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주주들한테 호소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경영진은 이렇게 회사를 이렇게 한심하게 하는데 내가 경영을 하게 되면 적어도 회사 가치를 2배로 늘리겠다. 그래서 텐더오프라는 걸 하죠. 그래서 자유롭게 경영진의 경쟁이 일어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게 저는 한국이 꼭 필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랭킹입니다. 아시아에서도 한국이 굉장히 초라한 성적표죠. 그 아시아 중에서도 그리고 일본도 이 기업 지배 구조가 나쁜 걸로 유명하죠. 근데 일본은 지금 많이 정신을 차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일본 밑에다. 그렇게 일본이 기업 지배 구조에 대해서 외국 사람들한테 엄청나게 비판을 많이 받아왔는데 우리가 그 일본보다도 못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제가 기업 지배 구조는 우리 투자가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래서 외국 투자가들이 어떤 나라에 투자할 때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게 이 기업 지배 구조예요. 어떤 공격하려고 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이 나라에 이 회사에 10년 동안 투자할 수 있을까? 그렇게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게 이 나라의 기업 지배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기업 하나의 두 개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나라가 어떤 방향으로 갈 거냐. 정말로 자본주의의 꽃을 필 거냐. 아니면 잘못된 대로 그대로 갈 거냐. 이건 우리의 초이스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세미나도 하는 이유가 코퍼레이트 거버넌스는 어떤 한 그룹만을 위한 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시 여겨야 되고 가장 필요한 겁니다. 특히 요새 한국의 젊은 사람들이 주식에 눈을 뜨기 시작했을 때 그 사람들을 보호하는 게 어떻게 되느냐. 보호하려면 좋은 코퍼레이트 거버넌스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 사람들을 보호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주식 투자를 제대로 했구나. 내가 내 자산이 안전하구나. 그걸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하여튼 많은 분들이 이 기업 지배 구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